안녕하세요, 모형꾼입니다. 오늘은 야외에 한번 나와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모델링 맥스, 저희 모델링 맥스 주차장이고요. 날씨도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리고 해도 좋고요. 오늘 굳이 이 야외까지 나와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총이 바로 요 XM177E2이기 때문입니다. 빈티지 작업을 상당히 신경 써서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실내 스튜디오보다는 실외에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날씨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해가 뜨고 딱 좋은 날씨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XM177E2, 이 총이 어떤 총이냐?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XM16E1과 함께 XM177E2가 개발이 되었던 총입니다. 차후에 M16A1이 파생되어 나오지만 XM177E2는 그때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M4로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원형이 되는 총이 바로 이 XM177E2입니다. M4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XM177E2,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 아말라이트에서 콜트로 이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601 모델이라고 콜트에서 처음 총을 내놨어요. 그 총을 가지고 발전시킨 첫 번째 제품들이 바로 602 모델과 603 모델입니다. 602 모델이 XM16이고요. 603 모델은 XM16E1입니다. 그리고 604 모델이 M16, 그러니까 XM16인 602에서 604로 넘어가고 603은 그 다음에 629로 넘어가게 됩니다. 좀 헷갈려요. 막 복잡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601 모델은 그냥 기본 모델이고 601 모델에서 파생되는 게 602, 603이잖아요. 그 602와 603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중에 발전 방향에 큰 갈래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되죠. 바로 그 이유는 노리쇠 전진기입니다. 이 602 모델로 파생되어 나온 602, 604, 605 이 모델들은 이 노리쇠 전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노리쇠 전진기에 달려있는 게 603 모델부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XM177 말고 그 XM16과 M16 두 개로 파생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602 모델은 XM16이고 603은 거기에 2가 붙어서 XM16 E1이 됩니다. 2가 붙은 게 이 노리쇠가 붙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XM177에서도 동일하게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XM177은 뭐냐? 당연히 노리쇠가 있는 모델이죠. 그래서 603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XM177이 뭐냐? XM177은 610 모델입니다. 이 610 모델은 노리쇠 전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602 모델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양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M177E2는 또 E1, E2, 이 두 가지 모델은 603 모델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XM177 다음에 XM177 E1, E2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바디의 형상에서는 XM16E1, 그 다음에 M16A1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XM177E1 그리고 XM177E2로 파생되어 나오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2 모델과 603 모델인 이 노리쇠 전진기 하나로 운명이 갈려지게 되는 거죠. 이 노리쇠 전진기가 없는 모델도 조금은 파생되어서 나오긴 합니다. 처음에 601 모델을 시작을 해서 602, XM16, 604, M16, 그 다음에 605, 칼15, 칼15는 지난번에 제가 작업을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발전되어 나가지만 결국에는 그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리쇠 전진기가 없어지는 건 없고 계속 노리쇠 전진기가 달려있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노리쇠 전진기에 대한 이슈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XM177E2이기 때문에 XM177E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M16하고 요를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똑같아요. 캐링 핸들이 달려있는 어퍼 리시버, 그리고 로어 리시버는 뭐 똑같은 형상이고, 거기에 이제
좀 다른 게 삼각형이 아닌 이 주름관으로 되어 있는 이 핸드가드. 그러면서 약간 짧습니다. 그리고 총열, 그리고 길이가 조절이 되는 스톡. 이게 XM16의 XM177E2의 장점이죠. 어렸을 때에도 M16의 기다란 총도 멋있지만 이 특수분과들이 사용하는 이 XM177E2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M4하고도 상당히 흡사하죠. M4가 이 XM177의 DNA를 일부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처럼 외관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숏 탄창을 걸어서 좀 더 분위기를 내주었고요. 이 제품은 바이퍼 제품이에요. 바이퍼 제품이기 때문에 일부러 야외에서 찍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이퍼 하면 이 외관에서만큼은 바이퍼가 정말 잘 만들잖아요. 물론 실사 성능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기로 합니다. 이 바이퍼 제품이 내구성이 워낙에 좋지 않아서 스틸인데도 부러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고, 작동 부조도 간간히 있어요. 날씨도 많이 타고. 그래서 사실 바이퍼는 콜렉터의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VFC에서도 나중에는 수정을 했는데 바이퍼도 역시 실수하고 있는 게 바로 요 델타링 요 각도예요. 요거 원래 일자여야 됩니다. XM16과 XM177 그리고 M16A1의 초기 모델은 다 요게 일자였어요. 그 이후에 요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발전이 되는데, 바이퍼도 그렇고 VFC도 그렇고 요거를 실수를 했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렇게 삼각형으로 진 모델이 없느냐? 있어요. 있긴 있어요. 언제 있냐? 한참 후에 콜트에서 레트로 모델이라고 해서 민수용으로 발매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그 XM16과 그리고 XM177이 요 신형으로 달려 있었어요. 굳이 요거까지는 고증을 맞춰서 만들지는 않았고 그냥 있는 거 M4용을 갖다가 낀 거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총열도 살짝 긴. 근데 걔도 지금 기준에서는 거의 30년이 돼요. 총이 30년이 지나니까 지금 보면 걔가 꼭 베트남 전쟁에 썼을 것 같이 굉장히 난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있는 자료들이 그 30년쯤 된 레트로 모델, 민간용 총을 보고 참고를 많이 하면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일자로 바꿔주면 좋아요. 네. 자, 바이퍼의 XM177E2, 여기에 작업을 한 건 세라코트 작업입니다. 표면을 싹 밀어내고 세라코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빈티지 작업을 해 주었어요. 바이퍼 제품 작게 단조 바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좌우에 단조 바디, 틀이 맞닿는 부분에 파팅 라인도 상당히 리얼하게 잘 나와 있고요. 스틸 볼트이기 때문에 작동을 시키면 볼트 맛이 상당합니다. 지금 뭐 오전이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작동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발 정도 쏴보면, 연사는 이 날씨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연사 잘못하면 안에 있는 시어나 이런 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퍼의 최대 장점은 이 묵직한 반동이죠. VFC 같은 경우에는 간결하고 짧지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속도감을 좀 내는 데에 좀 맞다면, MWS 같은 마루이 제품은 그런 것보다는 집탄,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균일한 그 파워 압력, 네,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하지만 바이퍼는 무엇보다 이 묵직한 반동, 그리고 특히 이 외관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바이퍼는 역시 게이머보다는 이 콜렉터들이 사용할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작업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잖아요. 핸드가드, 스톡, 그립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달려있는 소형기는 바이퍼 제품 XM177은 아니고 K1이에요. 이 바이퍼가 국내에 수입될 때 M4가 박혀 있습니다. 소형기는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M4가 박혀 있어서 작업 오래 들어올 때는 이제 M4가 박혀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좀 내주기 위해서는 조금은 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요 K1 거를 갖다가 꽂아 놨어요. 보니까 M4가 또 생각이 나네요. M4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일단 캐링 핸들이 분리형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핸드가드가 좀 얇아요. 요 얇은 게 상당히 매력입니다. 그리고 실총에서 XM177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
스톡인데 스톡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예,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M4 같은 경우에는 620 모델이라고 불러요. 621 모델. 그리고 시작은 7 시리즈의 727 그리고 720 모델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콜트의 일련 번호들을 뭐 누군가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워낙에 복잡하잖아요. 뭐 603 모델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뭐 645 모델, 733 모델, 733 모델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M16A2의 코만도 모델이라고 하죠. 733 코만도. 그리고 A4인 945 모델. 945는 참 뜬금없어요. 중간에 갑자기 구자가 싹 들어가면서. 예, 어쨌든 600번대, 700번대, 그리고 900번대 넘어가면서는 이제 M4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7 시리즈가 살짝 껴있다. 네.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요거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건 바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앞에 보면 꼭 저기 그 형광펜 끄트머리 팁처럼 생겨 있는 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 안에 속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점이 하나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거 이름이 싱글 포인트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도트 사이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웃기는 건 얘는 장님이라서 보이지 않는 도트 사이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트 사이트가 뭐냐? 이렇게 보면 여기 점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점이 보입니다. 당연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먼저 왼쪽 눈, 오른쪽 눈을 가지고 오른쪽 양안을 다 뜨고 오른쪽 눈으로는 표적을 봅니다. 오른쪽 눈으로는 표적을 보고 왼쪽 눈으로는 싱글 포인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물체가 겹쳐지면 왜 우리 한쪽 눈을 가려고 두 눈을 떠도 마치 이 손등을 뚫고 보이는 것처럼 왼쪽 눈이 보는 것과 오른쪽 눈이 겹쳐져서 희미하게 사물이 보이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사물과 겹쳐지게 한 다음에 사격을 하는 거죠. 당연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 않고 그게 편하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나오겠죠. 네.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광섬유를 이용을 해서 빛을 받아서 안에 붉은 점이 딱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두 눈을 겹쳐서 본다.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싱글 포인트가 들어갔을 때 가장 어울리는 게 바로 이 XM177E2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XM177E2에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싱글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도 몇 개 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 원조는 XM177E2에 달려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내가 베트남전 좀 알아, 그리고 XM177이나 M16 좀 알아 라고 하는 분들은 요 싱글 포인트 보면 저거 하면서 아는 척하기 좋은 아이템이, 생색내기 좋은 아이템이 바로 이 싱글 포인트입니다. 이 싱글 포인트 생각보다 비싸요. 별로 기능도 없는 주제에 레플리카도 얘가 30만원 넘어가고 실물은 거의 100만원 합니다. 뭐 조준경 실물 100만원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단순하고 별거 없는 애도 가격이 그 정도 한다. 그리고 요게 또 레플리카가 나오기 때문에 혹할 수 있어요. 레플리카를 구매를 해서 XM177E2와 함께 세팅을 해서 장식을 해두면 아주 제대로 된 베트남 분위기를 낼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제 유튜브 영상의 댓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수준이 높고 그리고 식견 있는 분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요. 제가 총을 이제 외관 작업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지 그 역사나 그런 걸 뭐 많이 깨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특정 제가
좋아하는 몇몇 모델에 대해서 아는 거지 모든 총을 다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틀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잘 보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 제가 오늘 영상에 말하는 것 중에 오류가 있으면 또 댓글들을 달아서 또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견이 많은 분들, 네,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많은 댓글들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업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모형꾼이었어요.